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영풍재지입니다. 영풍재지는 1970년에 설립돼서요, 1996년에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화학 섬유, 그리고 면방업계의 섬유봉, 또 실패 원자재인 지관 원지와 골판지 상자용 라이너 원지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14억 원, 영업이익 34억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27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은 소폭 증가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영풍재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영풍재지 어떤 이슈가 있나요? 예, 영풍재지 먼저 공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5일이었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보도인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인데 이게 뭐냐면요. 영풍재지의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 영풍재지의 최대 주주가 회사를 매각하겠다라고 이제 모 언론 보도가 이제 발표됐죠. 자, 이후에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회사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미확정입니다. 조회 공시에 대한 어떤 답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확정, 미확정, 사실 무근. 자, 확정은 맞습니다. 우리 이렇게 매각을 합니다. 계약 조건은 어떻고 매각가액은 언제고 어떤 네. 방식으로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확정. 미확정은 맞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건 없다. 마지막 사실무근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없다. 그럼 자, 지금 그렇죠. 이 경우가 미확정인 거죠? 그렇죠. 네. 조회 공시 요구에 따른 어떤 답변이 좀 세 가지 중에 지금 미확정 답변을 한 건데 내용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인 그로스 제일 투자 목적 주식회사에 확인한 결과 최대 주주는 3일 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확정된 바는 없다. 관련해서 향후 1개월 안에 재공시하겠다. 자, 뭐냐면은 지금 이 최대 주주가 회사를 영풍재지를 좀 매각하기 위해서 3일 회계법인을 매각의 어떤 주관사로 선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 뭐 티저 발송이라든가 매각 원매자의 어떤 협상이 구체적인 어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1개월 안에 재공시를 하겠다. 만약에 그 전에 확정이 된다면 먼저 네. 사실 공시가 좀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만약에 한 달 안에 결정이 좀 안 된다면 다시 뭐 검토하고 있으나 추진 중에 있다. 또 미확정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확정이 좀 된다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나올 거고 네. 만약에 미확정이라면은 조금 지속적으로 좀 미확정이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조회 공시 어떤 사례를 좀 한번 봤지 않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만약에 안 한다. 안 하기로 했다. 자, 공시 번복이 된다는 점인데 그렇죠. 자, 영풍재지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공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최대 주주인 큐캐피탈이요. 왜 영풍재지 경영권을 매각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 궁금하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영풍재지 하면은 대표적인 골판지의 원재를 네. 좀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이 골판지 수요가 크게 급증했고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시장 점유율 70%를 한 6개 회사가 모두 독점하고 있어요, 거의. 그렇죠. 6개 네. 회사가 거의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올라갔다는 거죠. 네. 자, 그렇기 했겠죠? 때문에 코로나19 최대 수혜를 받았던 이 회사가 지금 시장에 좀 나왔던 어떤 이 매물로 나왔다는 것은 아마 지금의 매각이 좀 적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곧 있으면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네. 아무래도 이 오프라인의 어떤 시장의 활성화가 좀 된다면 온라인 어떤 마켓 수요가 좀 줄어들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자, 두 번째, 과거에 취득됐던 이 취득 단가가 650억 원이에요. 네. 650억 원에 이 회사가 샀는데 인수를 했는데 네. 지금 시장의 가치가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때 당시와 지금의 가격 지표, 시장의 어떤 사업 가치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어떤 적기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영풍재지가 몸값이 조금 많이 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매각 가격이 관건이지 않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지금 이 매각 가치를 뭐 거의 뭐 2배에서 3배까지 네. 1,500억에서 뭐 많게는 2,000억까지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택배 수요가 꾸준하게 좀 증가되고 있고 그쵸. 이게 네. 너무 편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삶의 질과 가치가 좀 다르게 형성된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생각했던 어떤 공급량보다 전부 다 좀 바뀌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 골판지 업계는 거의 뭐 4개사죠. 테림, 아세아 그리고 신대양, 삼보가 원재 시장의 70%를 모두 갖고 있는데 영풍재지의 어떤 이 가격 이점은 원스톱으로 모두 생산부터 공급까지 좀 가능하다는 이 회사의 시스템에 네. 조금 더 매각 가치가 좀 반영된 것 아닌가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영풍재지의 매각 흥행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원매자 수에서 뭐 대양제지가 지금 화제로 공장이 좀 전소가 되면서 지금 신대양제지로 자 시장 파이의 어떤 지각 변동이 좀 있는데 네. 충분하게 골판제 원재 생산부터 제조 공급까지 좀 가능한 이 회사는 충분히 어떤 매각의 어떤 메리트가 좀 있다. 그렇죠. 네. 다만은 이 1,500억, 2,000억 원의 어떤 원매자가 좀 나타날 것인가가 좀 관건인데 네. 가격이 좀 합리적인 어떤 선에서 좀 조정이 된다면 충분히 매각 흥행할 수 있다고 좀 예상을 해보고요. 만약에 영풍재지가 원매자 시장에서 좀 이게 뭐 가격 지표를 좀 안 받는다면 이 판단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최대 주주가 취득했던 이 가액 이상에서는 충분히 매각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언택트 시대에 조금 이 골판지 재지 즉 택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수요가 되다 보니까 이 영풍 재지에 대한 이 매각 흥행을 조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이랑 대응 전략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네. 좀 차트를 보면요. 오늘자 주가가 지금 한 1.1% 정도 좀 증가한 네. 9,660원 거의 뭐 약보합권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작년 2월 17일 13,200원 자 저가 대비 13,200원까지 반영됐던 요 구간은 다름 아닌 뭐였죠? 자 코로나19의 특수 자 골판지 원재 가격이 또 상승됐고 매출액이 크게 좀 증가되면서 호조를 좀 보였는데 올해 2021년도 좀 들어와서는 오히려 주가의 흐름이 좀 다소 좀 밋밋한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 구간인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가격은 한 7,000원 정도 구간에서 탄탄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 흥행 기대감이 좀 어제까지만 해도 좀 반영이 좀 됐던 11,000원 좀 찍었다가 네. 다시 오늘 좀 차익분 좀 반납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가시화된 일정이 좀 나와준다면 구체적인 또 매각의 가시화된 일정과 티저 발송 이후에 원매자의 어떤 위치가 좀 부각이 된다면 단기 시세로 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9,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9,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9,000원에서 9,400원, 9,000원에서 9,4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고요. 만약에 9,000원을 좀 하회한다면 자 8,000원에서 9,000원 구간, 8,000원에서 9,000원 구간, 이 구간이죠. 8,000원에서 9,0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드리면서 자 모멘텀은 뭐다? 영풍재지의 흥행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단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매각 일정만 나와준다면 이 단기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이제 그에 따라 보유자 관점에서는 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고 또 매수하기 좋은 구간 9,000원에서 9,400원 포트 비중 5%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전략에 따라서 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 멜파스인데요. 멜파스는 2000년 설립돼서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터치스크린 모듈 그리고 터치키 모듈의 제조 판매고요. 2007년 중국 기업인 연창전자과기유한공사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 이후에 지난해 빙수 전문점이죠. 밀탑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으나 반대 매매로 인해서 현대 최대 주주는 지분 1.5%를 보유한 개인인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는 실적도 살펴볼게요.
최근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3분기 매출액 179억 원, 영업 손실 3억 2천만 원, 당기 순손실 95억 원을 기록하면서 누적 손실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멜파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멜파스는 어떤 이슈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드디어 좀 해제가 됐는데 내용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 매매 거래 정지 해제 멜파스입니다. 해제 사유는 파산 신청의 사유가 해소됐다. 그래서 공식 규정에 의해서 1월 7일자 해제를 했는데, 자, 중간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6일 날 회사가 공시한 이 파산 신청 기각 공시인데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즉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자 기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이 절차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네. 자 다시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좀 해제가 됐는데 과거에 이 회사가 작년 9월에 네.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이 좀 제기됐다가 신청이 다시 취하를 하면서 거래가 또 한번 제기가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11월에 동일 채권자가 다시 파산 신청을 좀 했다가 현재까지 주권 거래 정지가 어저께까지 좀 됐던 거죠. 아, 그렇죠. 자 그래서 네. 어제 파산 신청이 최종적으로 좀 기각이 되다 보니까 바로 주권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상장사를 상대로 한 파산 신청이 이렇게 흔한 일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 이 파산 신청 우리가 좀 많이 네. 과거에는 좀 많이 보지 못했던 공시들인데 최근에 네. 좀 있었죠. M2N 종목이 있었죠. 뭐 지난해 뭐 제이웨이라든가 네. 자 등등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의 파산 신청들이 좀 많은데 일단 파산 신청이 접수가 되면 코스닥 시장의 상장 규정상에서는 일단은 주권 거래 정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파산 신청을 받자마자 거래 정지가 바로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시 제도에 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비슷한 네.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채권자 입장에서 네. 파산 신청을 넣습니다. 신청을 제기하면 회사는 송달 일로부터 즉시 공시를 하는데 공시와 함께 바로 주권 거래가 정지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는 이 고스란히 투자자가 좀 받는데 네. 이게 파산 신청이 좀 남용되는 사례가 좀 왜 늘고 있냐면 네. 이해관계자 또는 채권자가 어떤 법리적 다툼과 상관없이 일단 받을 돈이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면 일단 파산 신청을 넣고 봐요. 네. 그렇게 되면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피해가 회사와 이 최대 주주, 마찬가지로 이 소액 주주까지 전가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파산해보고 회사를 상대로 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 관철사항을 받거나 뭐 회수를 좀 받거나 등등의 요구 사항들을 좀 관철시킬 수 있는 어떤 협박의 수단을 좀 크게 좀 작용이 되는데 이게 악용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 피해가 고스란히 투자자들한테 모두 전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단기에 좀 급락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복되는 사례가 좀 증가되다 보니까 네. 회사가 정상적인 어떤 사업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 파산 신청의 이 제도적 허점이 아무래도 투자자에게 좀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신데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게 파산 신청이 기각이 됐고 또 주권 거래도 오늘부터 재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직 남은 문제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멜파스가 공시 유형을 좀 봐도 굉장히 좀 지저분한 게 좀 많아요. 좀 과거부터 좀 볼게요. 자, 작년 9월부터 제기된 이 파산 신청이었는데 자, 천천히 한번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잠깐 여기죠. 자, 내용을 좀 찾는데 자, 파산 신청이 아마 이 부분에 있을 겁니다. 먼저 이 회사는 지금 작년 10월에 소송 등의 제기 신청에서 임시 주주총회에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또 있었고요. 이후에 최대 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도 모두 해제가 됐다. 왜 해제가 됐냐면 자 기존의 변경 후 최대 주주의 지분이 모두 매도가 됐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12일 날 조회 공시 요구에 의해서 채권자의 파산 신청까지 좀 있었고 이에 따라서 10월 13일 날 파산 신청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자 주식회사 DFA 프라이빗 에쿼티가 수원지방법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한다. 이 채무자는 멜파스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는 당사는 제3자다. 파산 신청자의 채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상장 회사로 이 규정에 따라서 공시는 하지만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런데 주권거래 정지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는 10월 13일 자,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좀 결정이 좀 됐고 이후에도 경영권 분쟁이 좀 가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주요 사항 보고서 소송 등의 지위, 가처분 사건, 그다음에 신주 발행 금지의 임시적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좀 있었죠. 자, 두 번째 하단을 보더라도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10월 25일 날 파산 신청이 기각이 됐는데 기각은 다름 아닌 채권자의 신청 취하서가 제출된 겁니다. 자, 파산 신청을 한 당사자가 다시 철회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네. 주권 거래 정지가 다시 해제가 되면서 10월 25일 날 다시 거래 재개가 됐는데 이후에도 끊임없이 경영권 문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신청, 그다음에 불성실 공시 법인까지 지정이 좀 되면서 자, 그러다가 또 11월 10일 뜬금없이 뭐가 있죠? 파산 신청을 다시 한번 넣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산 신청의 이 악용 사례가 대표적인 종목이 멜파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네. 채권자의 어떤 이 관점에서 파산 신청 넣었다가 정지되고 나서 경영권자와 많은 어떤 협의사항이 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마음대로 또 다시 안 되다 보니까 네. 다시 파산 신청을 넣고 주권거래 정지 상태를 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회사에 파산 신청 관련된 공식 불이행까지 있었죠. 네. 최근에 이뤄서는요. 자, 최대 주주까지 변경이 됐는데 자, 기존의 변경후 최대 주주인 밀탑이 네. 지분 모두 전량 반대 매매가 되면서 변경후 최대 주주는 이 김모 씨로 네. 지금 지분 1.5%를 보유한 네. 즉 이 멜파스의 최대 주주의 지배력은 모두 상실했죠. 지분 1.5% 가진 자가 어떻게 회사의 최대 주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그다음에 기준일 설정, 가처분 의 등등등 왔다가 최근 1월 6일에 결국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에서 직접 사건의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자, 신청인의 어떤 이 자진 취하가 아니라 네. 재판부에서 이거 파산 기각이야. 못해.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자로 거래가 좀 재개가 된 건데 자, 그런데 거래가 정상적으로 좀 재개가 됐다고 해서 앞으로 좋아졌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네.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태에 이제 봉착했고 주인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겁니다. 네. 경영권자가 지배력을 모두 상실했어요. 개인의 1.5%의 지분을 보유한 자가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 이 형국에서 네. 서로 회사를 좀 차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적 어떤 싸움만 있는 것뿐인데 네. 자, 오늘 주가적 측면을 좀 보더라도 자, 네. 멜파스 18.7% 오늘 거래 재개가 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크게 급락하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980만 주 거래했는데 3,700만 주 거래 대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왜 오늘 많은 거래량을 좀 수반하면서 하락하는 걸까? 자,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회사의 불확실성은 고조가 된 것입니다. 네. 자, 보유자 관점에서 좀 애석하지만 회사의 어떤 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 회사에는 중대한 경영상의 좀 오류가 발생됐다. 자, 인식 포인트가 맞고요. 신규적 매수 관점에는 매수에서는 아주 위험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자, 답답할 겁니다. 지금 한 4,000원대 물려했던 이 부분이죠. 자, 네. 과거 내가 한 4,000원대, 5,000원대 있던 주식이 지금 2,000원대에서도 바로 하락한 지금 1,5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앞으로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되게 이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더 이상한 거다라는 거죠. 네. 회사의 리스크는 지금 감지가 됐고 지배력을 상실한 회사의 감사 의견까지 어떤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지만 좀 피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저는 매도 의견이 좀 맞다 싶고요.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촉수를 좀 금지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멜파스가 경영권 분쟁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경영 지배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권 거래가 정지되었고 지금은 재개되긴 했지만 이게 바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다 감안을 한다면 신규 매수는 사실 좋지 않은 관점일 것 같고 또 보유자 입장에서도 매도를 하는 게 조금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멜파스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업 경남스틸입니다. 그럼 경남스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경남스틸은 1990년에 설립됐고요. 200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인 절단 및 가공, 코일 철판유의 판매고요. 포스코의 가공센터로요. 포스코에서 생산한 냉연 그리고 열연 철강제를 공급받아서 절단 가공해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력 상품으로는 자동차 용품에 사용되는 산세코일 그리고 가정용품에 사용되는 냉연 강판이 있습니다.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면요. 개별 기준으로 3분기 누계 매출액은 2,472억 원, 영업이익은 360억 원, 당기 순이익은 36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의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경남스틸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대표님, 오늘 경남스틸 어떤 부분 알아봐야 할까요? 네,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회사는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이 시황 변동에 따라서 조회 공시 요구를 받았는데 네. 아까는 풍문 또는 보도였지 않습니까? 네. 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현저한 시황의 변동, 왜 주가가 올랐는지 또는 왜 주가가 급락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스틸에 대해서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라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고 주가가 좀 급등했던 이유가 뭐냐, 혹시 공시 대상에 어떤 존재가 좀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6일 6시까지 좀 답변을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먼저 답변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죠.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요한 정보가 없다. 확정, 미확정, 중요 정보 없음. 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 답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시황 변동에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공시 규정에 따른 이 검토를 해봤는데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 다소 좀 김이 빠집니다. 네. 그런데 오늘 공시한 사항, 금일 공시한 사항은 전환 청구권 행사. 자,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세 차익을 좀 보겠다. 자, 좋은 공시가 아닙니다. 기타 투자 판단 관련 참고할 사항으로는요. 2022년도 1월 4일 머니S에서 보도한 경남스틸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론의 관련주 부각, 그리고 2022년도 1월 5일 모 매체에서 보도한 야권 대선 후보의 교체론, 홍준표 테마주 경남스틸 17% 급등, 기사 등에 대해서 해명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단에 내용이 더 있네요. 과거 및 현재 당사와 홍준표 의원은 아무런 사업적 관련이 없다. 자, 뭐냐면 경남스틸이 네. 과거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작년에 이 경선 기대감이 좀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행보가 그렇죠. 반영이 되면서 묻지마 정치 테마주로 좀 편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 좀 단계 좀 급등을 했다가 올해 초에 작년 연말이었죠. 연말 하반기 3분기죠. 겨울철에 네. 경선에서 결국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상승 부분을 모두 이제 반납을 했다가 최근에 뭐 야권의 대선 주자 후보가 좀 교체설이 좀 뭐 매체에서 좀 다뤄지면서 다시 네. 단기에 좀 급등을 했던 거예요. 공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네. 1월 6일자 공시가 또 하나 있는데 내용을 네. 보겠습니다. 경남스틸의 이 전환 청구권 행사입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 용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회사가 전환 사채를 좀 발행을 하면 이 전환 사채는 뭐냐면, 자, 회사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자, 회사가 사업적으로 좀 돈이 필요한데 시장에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먼저 사채를 투자받아요. 이 사채는 향후 1년 후에 또는 뭐 3개월 후에, 자, 공모와 사모 방식의 어떤 효과인데 여기는 사모입니다. 1년 후에 주식으로 좀 전환을 하거나 네. 또는 약정된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거나
자, 두 가지의 어떤 투자 형태를 좀 골라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1년 후에 내가 투자한 이 사채가 1년 후에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면 전환 청구를 통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네.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면 약정된 이자만 받고 원금 받아가는 거예요. 자, 이 투자 행태인데, 자, 경남스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환 청구권 행사 주식의 누계는요, 2,500만 주의 7.9%에 해당되는 197만 주. 자, 결코 작지 않은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오는 건데, 전환 청구 주식의 행사 주식수 누계는 자, 이번에 발행 예정인 주식에 미포함 주식이다. 전환 행사권자가 바로 포스코입니다. 자, 금액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청구 금액은 33억인데 전환가액이 1,667원. 그리고 상장 예정일은 1월 25일인데 항상 말씀드렸죠. 이 영업일 이전에 네. 매도가 가능합니다. 권리공매도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점도 좀 체크 포인트예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네. 자, 오늘 4,785원이에요. 그런데 전환가액이 1,667원은 최소 2배 이상의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우려감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3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렇게 정치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 이 경남스틸뿐만이 아니라 정치 테마주라는 종목들이 주가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작년부터 좀 본격적인 어떤 여권과 야권의 경선들이 좀 있었고 네. 유력 이 후보자들의 어떤 관련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뭐 안철수 전 의원 관련주, 그다음에 홍준표 전 의원, 그리고 그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네.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자, 많은 경선 후보자들이 관련주가 너무 복잡하게 이제 양분화되면서 관련 시세가 사실상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같은 대학교를 나왔다. 그래도 테마주로 자, 묶이더라고요. 그 이유예요. 네. 더 황당했던 건 네. 같은 종친회 소속의 회장이 있다. 자, 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자, 이런 묻지마 정치 테마주의 시세가 좀 오인되면서 크게 급등을 했다가, 자, 관련주에서 경선과 더불어서 좀 탈락을 하게 된다면, 자, 관련주의 어떤 상승 부분을 모두 반납하게 되면서 주가가 어떤 저점에 영역돼.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단일 후보로서의 어떤 네. 이 지지 기반 또는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좀 나올 때마다 부각이 됐는데, 최근에는 안철수 전 의원 관련 테마가 오늘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런데 야권 후보자의 어떤 이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유력 대선 후보자의 어떤 교체설까지 또 시장의 어떤 풍문으로 좀 돌아오면서 네. 자, 이게 또 다시 떨어진 이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항상 강조드렸던 이 포인트입니다. 정치 테마주를 회사의 모멘텀과 연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네. 과거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어요. 역대 정권이 바뀌면서 이 관련주를 편입됐던 종목의 고점에 매수를 했던 자가 네. 현재까지 뭐 이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많이 타는 정치 테마주, 또 전환 청구권까지 이렇게 행사된 상황에서 투자 전략과 또 대응 전략도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아까 지금 이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지금 작년 9월까지 동 종목의 급등을 예고했던 이 부분은 자, 유력 대권 후보였던 홍준표 전 의원 관련주로 편입이 좀 되면서 12,750원 대시세 좀 냈는데, 자,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바로 상승 부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지금 저점에 3,300원 영역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던 이 부분이죠. 자, 이건 뭐냐? 자, 또 묻지마 식으로 다시 유력 대선 후보자의 교체설이 좀 들었다가, 자, 지금 관련주에서 시장의 어떤 매기 유입이 또 아니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또 다시 상승 부분을 더 반납시켜요. 지금 오늘 4,760원, 14.7%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스틸의 전환 예정가액이 1,667원. 지금 팔아도 최소 2배 이상의 막대한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1월 25일에 이 영업일 전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추가 하락도
예상되는 이 대목입니다. 네. 자, 보유자 관점 의견을 좀 드린다면, 자,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보유자 관점에선 지금, 자, 요 부분이죠. 4,200원 지금 설정하는데 4,200원이 이탈된다면 단기 전환 청구 물량에 따른 어떤 우려감이 차지하더라도 4,200원이 이탈된다면 매도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전환 청구 물량이 시장에 흡수된 이후에 정치 테마주의 어떤 색이 모두 빠져야 돼요. 회사는 성장성 어떤 모멘텀만으로 주가 판단을 좀 받아야 되는데 현재 구간은 테마성 매물대가 상존하는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마주다 보니까요. 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4,200원을 이탈을 한다면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신규 매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풍재지, 멜파스 그리고 경남스틸까지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이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다룬 공시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거나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